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13만 원을 매달 1일 날 여기다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럼 왜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시냐? 엥겔 지수를 마지막으로 가이드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350만 원 미만, 그리고 35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그리고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구분해서 엥겔 지수를 말씀드린다면 엥겔 지수는 보통 2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50에서 700만 원 미만이면 네,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의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커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커피값 얼마까지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많이 드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씩 다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매일 한 잔씩 생각 없이 마시다 보면은 이게 계산해 보면 1년에 12달 월급 받은 것 중에 한 달 월급이 훅 하고 나갈 수도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정말 너무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가 폭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빼고 다 오르는 시대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는 뭘까요? 안 오르는 거가 뭐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내 월급이 안 오릅니다. 아,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임금이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더 상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은 정말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산 주식이 안 올라간다. 야, 이거 요즘 진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산 주식 정말 안 올라갑니다. 네, 안 올라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떨어져.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떨어지니까 문제죠. 떨어지니까. 자, 지금 뭐 코스피든 미국 주식이든 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딱 두 가지만 빼고는 다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이 뭐라고 했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끼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그거 뭐 커피 한 잔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자, 오늘은 커피 값을 무조건 아끼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정말 허리띠를 구멍 한 칸 정도? 이 정도는 좀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별다방 커피값 한 달에 40만 원. 이거 실화냐? 네. 이정현 씨, 가명이고요. 미혼 28세 웹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혼자 자취 생활 중인데 월급은 240만 원. 자, 고정비가 170만 원. 와, 고정비가 많네요. 자, 따라서 목돈을 만들려면은 저축을 해야 되는데 큰 저축은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뭐 당연하겠죠. 물론 월급이 적고 독립주거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 모으기가 소홀하다면 앞으로 월급이 올라도 그리고 지금의 월세살이를 벗어나기는 힘들게 된다. 자, 고정비 내역을 보니까 월세 40, 월세가 있어서 그러네요. 대출이자 10만 원, 교통통신비 20만 원, 그 다음에 주식비 50만 원. 여기서 주식비는 그 스탁이 아니겠죠? 그냥 우리 먹는 주식. 공과금 10만 원. 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정비 중에 특이하게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별다방 비용인데 그것이 한 달에 40만 원. 자, 이럴 때 우리가 나오는 말이 테러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정현 씨는 왜 이렇게 별다방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커피만 마셔서가 아니라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벅스에 가게 되면은 이게 굿즈라는 게 있잖아요. 좀 뭔가 예쁘죠. 그리고 또 시즌별로 여름 또 겨울에 일정 수준의 그 커피를 마신 분들한테 또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요것도 타려고 이벤트 굿즈 타려고 커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커피를 또 스타벅스를 얼마나 자주 가시고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자,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커피 문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막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자판기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직장 생활할 때 이 자판기 앞에서 직장인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그죠?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던 문화 있었어요. 자, 딱 누르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 진짜 추억 돋는다. 설탕 커피. 제가 정말 최애하는 커피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딱 누르면 나오죠. 자, 이 자판기 커피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왔던 게 바로 맥심 스틱 커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뭐 사무실에 가면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고. 자, 이때 커피 가격의 한 잔의 가격은 얼마였냐? 100원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진짜 쌌죠, 그죠? 100원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커피 한 잔 하자 그러면 뭐 자판기에 가서 100원 동전 넣고 먹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커피 문화였죠. 자, 그런데 요 커피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커피 땡기네. 요것도 맛있지만, 그죠? 요 스타벅스 커피. 쓰다. 어쨌든 요 달달한 자판기 커피가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맛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커피 문화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게 된 거죠. 자, 언제 상륙했냐? 1999년도 이대점이 그 1호점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때 이 1호점의 개장 행사에 갔었어요, 제가. 왜 가게 됐냐면 이게 직원들하고 가게 될 일이 있어갖고 갔는데 당시에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였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0원. 지금 얼마죠? 지금 4,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전에 2,500원이었습니다. 뭐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물가로 봤을 때 엄청난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청난 가격이냐? 자판기 커피 가격의 25배.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를 25명이 먹을 수 있는 축구팀 양팀이 다 같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커피를 한 잔 커피에 태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99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525원이었습니다. 1,525원? 네. 1,525원이었어요, 시급이. 그런데 커피값이 2,500원이었다라는 거. 야, 이게 대단히 비쌌다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구간이 400원이었습니다. 400원. 지금 얼마죠? 1,250원이죠? 그러니까 무려 지하철 기본요금 구간의 6.3배 정도의 요금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1,250원이니까 한 7,8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야. 와.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가격이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된장녀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된장녀.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머리하고 선글라스 머리에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가방은 유명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들고 그다음에 밥은 굶어도 밥은 라면을 먹어도 별다방 커피를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된장녀다 이런 어떤 조롱이 있었는데 요즘 누가 이걸 조롱합니까?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야 진짜 엄청 알뜰하다. 왜냐면 스타벅스 커피보다 비싼 커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스타벅스 먹으면 그나마 진짜 알뜰한 거야. 이게 너무나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자, 스타벅스가 이렇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가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3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매장이. 와, 이게 또 얼마나 많은 건지 잘 감이 없으신데 음료 외식 산업계에서 스타벅스가 뭐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밑에 2등, 3등, 4등, 5등 탑 10에 들어있는 나머지 9개 기업의 매출을 다 합쳐도 스타벅스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자, 스타벅스 매장이 1,633개라고 했는데 야 진짜 많다. 뭐 지금 서울시에는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재밌는 건요. 무교동 지점이라고 있죠. 을지로 입구. 무교동 지점에 있는 무교동 지점은 그 반경 1km 내에 54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시내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역삼역인데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은 양쪽으로 계속 나와요. 출구마다 다 있어. 놀라울 때가 많은데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무려 13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요. 강남구는 한 개 구에만
거의 90개 점포 정도가 있습니다. 88개 점포가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매장이 적은 구는요. 도봉구. 딸랑 3개 있습니다. 구에 딸랑 3개 있는데 강남구에는 88개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것도 뭐 상당히 차이가 큰데 자, 이제 왜 이렇게 스타벅스가 우리의 문화 속에 침투했느냐. 스타벅스는 커피나 음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 커피 값을 외식비로 계산하시나요? 외식비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문화 레저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는 집에 머뭅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가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들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스타벅스는 커피 맛에 집중하기보다는 자, 집, 회사, 그 다음에 중간에 스타벅스, 그리고 다시 집, 그리고 다시 회사, 그리고 다시 중간에 스타벅스. 그러다가 요즘은 아침에도 가니까 집에서 나와서 스타벅스, 그 다음에 회사. 뭔가 공간의 개념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스타벅스의 진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 음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냥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의 개념을 세일즈하는 스페이스 앤 컬처를 세일즈한다라는 게 스타벅스의 모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머물면 그냥 편해. 스타벅스에 있는 게 그냥 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노트북도 꺼내서 업무도 보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그냥 멍도 때리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딱 보고 본인의 스타벅스에 앉아있는 사과 그림 딱 그려져 있는 노트북을 쓰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뉴요커가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문화적 공간 개념을 우리에게 심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문화적 소속감을 충전한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충전하러 가시는데 저는 문화적 소속감을 충전하러 나도 스타벅스 마시는 이 많은 대중 중에 하나이구나.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적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간다. 과거에는 말이죠. 스타벅스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자판기 커피의 25배 가격. 정말 이런 정도의 가격일 때는 아무나 마시는 커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딱 앉아있으면 내가 문화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줬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보다는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갖게 되죠. 동질감. 동질감을 갖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 스타벅스에 앉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스타벅스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스타벅스 홍보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는데 스타벅스는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홍보 자체가 별 의미도 없어요. 요즘은 뭐 방송에서도 뭐 별다방 이렇게 안 하고 스타벅스 해도 삐 이 처리도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스타벅스의 커피 값을 절약해서 뭐 주식을 사라 저축해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정말 구태의연한 이야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분명히 예산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정현 씨처럼 월급 240만 원을 버는데 40만 원을 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스타벅스 굿즈 값으로 지출한다면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적당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 굿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좀 더 맛있고 우아하게 먹는 방법이 뭘까? 바로 그것은 적게 먹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월 소득의 2, 3% 정도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13만 원을 매달 1일 날 여기다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럼 왜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마시냐? 저는 사무실에 그 머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스타벅스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나다 온 방송 작가나 PD나 또 이런 관계자들한테 뭐 그분이 생일이라는 걸 혹시 알게 되면 이런 걸 보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충전하고 사용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면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적절히 마시는 것이 스타벅스의 커피의 가격도 절약을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좋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커피 한 잔의 값이 뭐 커피 값도 절약되지만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톨 사이즈 지금 가격이 이제 4,500원이 됐죠. 봤을 때는 75,000원 정도. 자, 우리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이니까 한 8만 원 정도 이내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즐기시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커피 문화를 받아들여서 커피를 먹게 되는데 커피 먹을 때 꼭 따라오는 게 또 하나 있죠. 커피 이거만 먹으면 좀 쓰잖아. 그래서 이제 요 쓴맛을 위해서 물론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거랑 같이 먹게 되는 게 꼭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빵입니다. 빵. 자, 빵을 또 이게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월 소득의 3% 이상의 커피값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그것은 제가 미친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스타벅스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국 음식 문화입니다. 뭐 한 그 보도에 의하면 선진국일수록 외국 음식을 먹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밥만 먹지 않잖아요. 사실은 라면이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 원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이긴 한데 이제 요즘은 빵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하고 빵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스타벅스가 스타벅스로 끝나지 않고 달달한 케이크나 빵과 같이 드시다 보면은 또 그게 굉장히 맛있다 보니까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엔겔 지수를 높이고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 중에 외국 음식 문화가 되겠는데 이 외국 음식 문화 중에서도 말이죠. 한 글자로 끝나는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글자로 끝나는 6가지 음식을 조심해라. 뭐 꼭 외국 음식은 아닌데 한 글자로 끝나는 거 뭐냐?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빵. 빵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면, 빵과 면 탄수화물이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 밥, 그죠? 밥은 안 먹을 수 없는데 빵, 면, 밥은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떡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이게 다 한 글자네. 빵, 면, 밥, 떡 탄수화물 덩어리죠. 요걸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이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술도 엄청난 고칼로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사실 곡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빵, 면, 밥, 떡, 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차.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밥을 먹는 거 외에도 밥, 면, 밥, 떡, 술, 차 이것이 엔겔 지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스타벅스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6가지의 한 글자로 끝나는 음식 얘기까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스타벅스 커피 정말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본인의 월 소득의 3% 이내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스타벅스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6가지의 한 글자로 끝나는 음식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엔겔 지수를 마지막으로 가이드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엔겔 지수가 뿜뿜 올라가는 시대죠. 자,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됐고 이제 외출과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350만 원 미만 그리고 35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그리고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구분해서 엔겔 지수를 말씀드린다면 엔겔 지수는 보통 20%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350에서 700만 원 미만이면 15%. 돈은 더 버는데 엔겔 지수는 왜 떨어지느냐? 엔겔 지수라는 것은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겔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져야 되고요. 700만 원 이상인 경우 10%가 적당하다. 자, 이 엔겔 지수의 가이드를 여러분의 영수증에 한번 접목을 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좋은데 단 여러분들 총량을 관리하시는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